아이고, 씨, 잘났어, 시기야. 자, 우리 몇 쪽이야? 91쪽? 그죠? 그 전에 거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밑과 지수에 x가 동등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양쪽에 똑같은 로그를 취해서 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유지,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차 부등식으로 푸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면 되는데 뭘 염두에 둬라? 진수 조건은 계속 염두에 두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제 몇 쪽이냐면 91쪽에 있는 필수예제 7번인데 자, 1번 보자. 자, 2차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로그 얼마?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a 더하기 2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뭐라고? 서다두. 서다두. 서다두를 가질 때 그때 a 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자 서다두 하면 떠올라야 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당? 당나라요? 당면? 아 판별식. 야 판별식인데 왜 당이라 그래? 포도당이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되니? 커야 되는 거예요. 서다두. 오케이? 서다두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의 계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2 로그 3의 a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로그 3의 a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요.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 그것이 0보다 크다. 자, 로그 3의 a를 뭐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합시다. 오케이? t로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가 0보다 크고 그럼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요. 그럼 t가 뭐보다 작은겨? 마이너스 1보다 작고 t가 2보다 큰 거야. 이해됐어? 자, t를 다시 뭐로 바꿔줘야 돼? 네, 로그로 바꿔주면 된다.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로그 3의 a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요거 어떻게 바꿔? 밑이 3이니까 a가 뭐보다 작은 거 이거 그냥 올리라 그랬죠? 이렇게 올리면 돼. 그러니까 지수에 그냥 올리면 돼. 자, 얘는 a가 뭐보다 큰 거야? 3의 제곱보다 그냥 지수에다 밑에다 올려. 오케이? 아이고 도현아 힘들어? 힘내보자. 자, 얘 진수 조건에서 뭐가 0보다 크지? 진수 조건. 그래서 0보다 크고 a가 뭐보다 작은 거야?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뭐보다 크다? 9보다 작다는 게 9보다 크다는 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판별식 D 쓰면 돼. 써다도 오케이? 예. 자, 이제 부등식 할 때 꼭 치환해서 잘 계산하시고요. 부등호 바꾸는 거, 방향 바꾸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모든 양수에 대해서. x가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지? 일단 염두에 두고요. 자,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어떻게 부등식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더하기 4 로그 2의 k가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근데 자, 우리가 치환할 문자는 뭡니까? 로그 2의 x를 치환할 거지, 그지? 근데 이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냥 요거의 무슨 조건인 거야? 진수 조건인 것 뿐인 거야. 진수 조건. 오케이? 진수 조건이니까 굳이 뭐 범위를 새롭게 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근데 자,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잖아. 자, 2차 함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위에 있을 조건은 판별식 t가 0보다 어때야 되니? 땡! 작다죠. 까비. 그러니까 판별식 t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다라고 해서 염두에 둬요. 이게 흔히 하는 실수야. 아, 얘 그래프가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큰 쪽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t도 0보다 커야지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넓은 데서 쓸게요.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b 프라임 제곱 얼마? 4-ac니까 4 로그 2의 k가 되겠죠. 그쵸? 그것이 0보다 작다. 됐어? 그럼 요거 넘겨주면 어떻게 돼? 4 로그 2의 k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약분하면 1이죠? 그럼 k가 뭐보다 큰 거야? 2보다 커진다. 이 말입니다. 됐지? 이해돼 안 돼? 됐죠? 자, 지금 몇 번? 7-1번 요거 두 개 다 해봐. 7-1 둘 다 해봐.
자, 필수제 8번 실생활에서 활용. 자, 활용식은 식이 나와 있거나 여러분들 식을 세워야 돼. 알았지? 아, 이거 도현아 일찍 쓰지, 이 새끼야. 자, D가 10, 여기 나와 있어, 공식으로. 로그 P0분의 P야. 알았지? 자, D라는 거는 소리의 크기야, 크기. 소리 크기. 그 다음 얘는 강도. 그 칼등 강도 아니야. 소리의 강도야. 자, 그 다음에 P0는 그냥 상수래, 상수, 숫자.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어? 자, 이제 문제표를 정리할 거야. 뭐냐면 어느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 자, D, P, P0 써볼게. 자, 소리 크기가 아이씨 갑자기 DP가 왜 나와? 자, 알지 나도. 자, 크기가 50일 때 소리의 강도가 10에 마이너스 7제곱. 그죠? 근데 소리의 크기가 뭐 이상? 소리 크기 얘죠, 얘가. D가 뭐 이상? 120 이상 150 이하일 때 강도의 범위, P의 범위 구하라는 거야. 자,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막 나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뭐부터? 첫 번째는 식을 대입해서 P0를 우리가 구해 볼 거예요. 자, D에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50은 10 로그 P0분의 10의 마이너스 7제곱 됐나요? 그 양면 뭐로 나눌 수 있어? 10으로 나눌 수 있지. 그 다음 그럼 5는 자 로그 10의 마이너스 7제곱 마이너스 로그 P0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얘 얼마야? 얘는 마7 되는 거 맞지? 그지? 마이너스 로그 P0. 자, 이항하니까 얼마? 12는 로그 P0야. 마이너스 P0. 그럼 로그 P0는 마이너스 12죠. 맞아요? P0 밑인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왜 위에 있었냐? 그럼 P0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이해됐어? 자,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어? 여기다 집어넣고 싶잖아. 자, D가 요거니까 여기에는 집어넣는 거야. 122, 10 로그. 자, P0가 10의 마이너스 12제곱분의 P가 150 이하다. 됐어? 자, 뭐로 나눠? 10으로 나눠. 그 다음에 자, 로그 분해할게요. 12 이상 로그 얼마? P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5. 그죠? 자,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어? 로그 P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12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양변에 12를 빼면 되겠어. 맞아 아니야? 자, 12 빼면 어떻게 돼? 0 이상 로그 P가 뭐 이하? 3 이하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이제 밑이 10인 로그 풀어주니까 10의 0제곱 P 그 다음 10의 세제곱 즉 얼마야? 1 이상 얼마 이하? 100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니? 이렇게 공식을 적용시키는 문제니까 자료 정리만 잘하면 이렇게 그냥 쑥 좀 무난하게 풀리니까 몇 번 하는 거야? 8-1번만 해. 8-1번. 요것도 공식 써두고 자료 정리하고 대입해서 푸는 거 해봐. 야, 뭐 웃잘라 그랬는데 웃잘라 기랬는데 야, 공식을 쓰면서 하면 되잖니. t는 6 뭐야? 로그 2의 n분의 m 제로야. 근데 t가 뭐야? 시간. m 제로가 뭐야? m 제로. 이게 처음 양. 너 부모 바꾼 거 아니요? 얘는 t 시간 후 양이잖아. 아따. 야. 아니 문제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렇게 써놓고 반대로 하이 진짜. 그건 써놓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들은 항상 뭐 문자 써놓고 그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글로 써. 한글로. 써놨는데 아유 반대로 정해서. M제로랑 M을 잘못 봤네요. 야, 뭐 2번도 해줄까? 2번 넘어가 해. 미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2번. 한번 해줘? 2번 틀렸지? 안 했어? 아예? 모르겠어? 이런 된장. 자, 봐. 자, 2번은 어느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된 1년마다 전년도 가격의 80%로 선정되는 거야. 자, 처음에 A1이면 그 다음 년도 뭐가 되는 거야? 0.8A1이 되는 거야. 80%로 측정한다 했으니까. 그럼 계속 뭘 말고 판다는 얘기야? 아, 내가
x년도 뒤면 0.8에 x제곱을 곱한 게 그게 바로 그 중운차 가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걔가 신차 가격이 40% 이하 된 거. 신차니까 당연히 처음에 구매한 신차의 40% 이하니까 0.4의 2 이하가 되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이해됐어? X년 뒤에 중고차의 가격이 신차의 가격 처음 뽑은 거에 40% 이하가 되는 거 이거야 이거. 그럼 A로 나눠. 그럼 요걸 풀어주려면 양변에 뭐 해줘야 돼? 로그를 씌워줘야 돼. 그래서 로그 상용 로그야. 0.8의 x제곱이 로그 0.4 이하다. 됐어요?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로그 2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얘를 좀 분수 형태로 x 앞으로 빼. 그럼 x 로그 자 0.8은 10분의 8로 계산할 거고요. 자 0.4는 로그 얼마? 10분의 4로 계산할 겁니다. 자 이해됐어? 자 이거 푸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올게.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x 자 쪼갤 수 있죠? 로그 8 빼기 로그 10 그 다음 이하 로그 4 빼기 로그 10 됐어? 됐어 안 됐어? 근데 8은 뭐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10은 1이죠? 로그 4는 뭐야? 2 로그 2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로그 2가 얼마래 문제에서? 0.3이잖아 그죠? 대입하게 되면 0.9 빼기 1 얘는 0.6 빼기 1 얼마? 마이너스 0.1x 얘는 마이너스 0.4 나누면 x가 뭐 이상이다? 4 이상 그래서 4년 됐지? 그럼 어떻게 풀어 이 새끼야? 아유 신차 가격 100원이나 치고 아유 씨 1년 뒤 80원 아우 씨 2년 뒤 60, 40 어? 근데 그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야 닥쳐봐 근데 만약에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맞아요. 이거는 이게 소수점이 만약에 이게 0.3이 아니라 0.3019 계산하면 좆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네요. 알지? 알죠. 아우 좀 제대로 생각 좀 해. 처음에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지금 써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96쪽 자 드디어 배웁니다. 이제 삼각함수 나올까 삼각함수 자 이제 뭐냐면 자 먼저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 각을 새롭게 정의할 거야. 각. 자 각이라는 게 뭐야? 선분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 그죠? 두 개 사이에 이루는 어떤 그 이루는 정도? 두 개가 서로 어떤 뭐랄까 아무튼 각이야. 기울기 좀 애매한데. 자 아무튼 각이라는 거 그렇고요. 자 근데 지금부터 각을 새롭게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요. 자 처음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은 얘는 바뀌면 안 돼. 얘는 가만히 기준이 되는 선이야.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 시초야, 시초. 시초선은 기준선이다 라고 보면 돼요. 시초선은 기준선이다. 얘 바뀌면 안 돼. 자, 여기로부터 각도를 요렇게 알파를 재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위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것을 동경이라 해, 동경. 뭐 갑자기 도쿄 떠오르면 안 돼. 그 도쿄랑 이 동경은 다른 거야. 이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다 라는 뜻이야. 움직이는 선이다. 그래서 동경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릴 거야. 그럼 거리면서 각도를 어떻게 재는 거다?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까지 이렇게 각도를 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할 거야. 각. 오케이? 이해됐어? 아니 왜 이해 안 될 게 어디 있어 이 새끼들아. 그래서 시초선 이렇게 정할 건데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동경을 그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럼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0부터 360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한 바꾸니까. 맞아 아니요? 내 눈에는 0도부터 360도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그지? 근데 각도는 360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옛날에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했잖아. 트리플 악셀 몇 대 도는? 3바퀴 도는 거잖아. 그럼 그 각도는 존재하지 않는 각도야? 아니죠. 그죠? 맞아. 3번 한 거야. 그거가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눈에는 0도부터 360도밖에 안 보여. 그지? 근데 2바퀴 돌았다는 걸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곱하기 쓰는 건데.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740도 막 1000 뭐 저희 80도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야 돼.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럼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일반각이라는 표현법을 통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각도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각도를 그릴 수 있는 각오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봐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알파가 30도라고 할게. 그럼 30도라고 하든 한 바퀴 돌아서 30도가 된 몇 도야? 390도가 되잖아. 그러면 그거 두 개가 동경이 어떻겠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서 보이는 각도는 뭐가 보인다는 거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30도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일반각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740도면은 몇 바퀴 돌았을까? 두 바퀴, 즉 720 더하기 몇 도야? 20도가 되니까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거야? 20도만 보인다라는 그런 뜻인 거야. 그럼 얘는 1080도는 세 바퀴, 1080이 세 바퀴야. 그럼 0도가 눈에 보이더라 그 얘기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좀 많이 막 숫자가 있으면 좀 거슬리니까 얘를 퉁쳐서 뭐라 할 거냐면 몇 n 파이? 360n 플러스 20. 얘도 그냥 360n 더하기 0도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상관없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눈에는 20도만 보인다. 0도만 보인다. 그 동경만 그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지금 일반각에 대한 표현인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요게 바로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기억해야 돼? 360의 배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360 그 다음 몇 도? 720 그 다음 1080 그 다음 1440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큰 각도가 있으면 얘를 빼내가지고 작은 각도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가 이 지금 일반각의 표현은 360n 플러스 이렇게 알파로 쓰긴 하거든요. 이 알파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어디서 쓸까? 로그에서 무슨 부분? 로그에서 무슨 부분? 알파 부분이야. 소수분. 자, 소수분, 미친놈아. 소수분 기억 안 나? 정수분, 소수부분. 그지? 자, 내 소수부분의 성질이 뭐였어? 음수가 나오면 돼야 안 돼? 1보다 크면 돼야 안 돼? 1보다 크면은 안 되지. 소수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각은 알파는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 작아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표시하는 거라서 내 눈에 표시하는 거니까. 360도 안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맞아 아니요? 그건 0도잖아. 그러니까 그 0을 포함 이건 포함할 필요 없지. 포함은 안 되지.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 1대1 대응이 안 돼서 안 돼. 1대1 대응이 되게 해야 돼. 1대1 대응이 되게 해야 된다. 아무튼 그래. 알겠어? 규칙이야, 규칙. 우리 약속해라. 야, 그렇게 따지면, 왜 소수 부분은 왜 0은 들어가고 왜 1은 안 들어가요? 0이 안 들어가고 1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소수 부분이 아니잖아. 알겠어? 쿠쿠르 빙뽕. 야, 이거 좀 봐라. 아무튼 간에, 알겠지? 알파는, 그러니까 일반각의 알파는, 우리가 저 소수 부분처럼 0도부터 360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마이너스 440도는요. 일반각을 어떻게 구할 건가요? 일반각 720도 하고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에서 얼마를 더 했냐 생각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 마이너스 360에서 마이너스 80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 더 해줘야 돼? 네, 이거야 이거. 280도를 하면 돼. 280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겠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한 이쯤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마이너스 360엔. 아니야, 그냥 얘는 그냥 그것도 상관없어. 그냥 360n 플러스 280도라고 표시하는 게 일반각의 표현인 거야. 어차피 n에다가는 여기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 네. 반응이 한 10초 느렸어. 왜 그러는겨? 주안이 없어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됐죠? 주안이가 안 와가지고 수요일 갖고 얘기할까요? 아니 수요일 오겠지. 야, 됐어. 이거 내가 지는 싸움이잖아.
아이씨. 어? 그때도 안 오면 어떡해요? 와, 그럼 진짜 좆된 거지. 그러면 진짜 그럼 내기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내기할까? 8시 반까지 안 오면 얘기하자 그때도. 야, 그래, 그래. 그때도 막 8시 반 이후에 또 안 오면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한이가 이거 봐서 아마 올 거야. 이 영상을 내일 보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을까? 야, 그럼 그럼 내일도 안 온다는 건데 이 영상 안 본다는 건? 야,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 야, 봐봐. 자, 내일 안 오고 수요일 날 오는데 수요일 날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는 거야. 안 온 날을 한번 해볼까요? 야, 근데 내일은 오지 않겠나 엄마가 보낸다 했는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죠. 뭐 많지 않긴 해. 가야 되니? 고생했어. 그거 내 답지 뒤에 껴놨으니까 해봐. 알았지? 가. 진짜 온 적이 많지 않다고요? 자, 됐고. 자, 이해됐니? 이거 각도 재는 거? 네. 자, 이제 각도 재는 거를 이제 어디로 옮길 거냐? 동경을 어디로 옮길 거냐? 바로 좌표 평면에다가 동경을 그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싶죠? 네,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좌표 평면. 자, 얘기해 볼게. 자, 어디가 뭐냐면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죠?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그럼 시초선이면 여기서부터 각도를 잰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재는 각도를 플러스, 이쪽으로 재는 각도를 마이너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면 플러스, 이렇게 재면 마이너스라는 뜻이 알겠니? 자, 여기 몇 사분면? 1사분면인데, 자, 그럼 여기서 재니까 이거 몇 도야? 90도. 그러니까 0도부터 어디까지? 90도 사이가 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를 동경의 위치가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일반각으로 360n 더하기 90도. 요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도는 360n 더하기 0도부터 360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다. 그 다음 2사분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60n 플러스 90도부터 어디까지? 360n 플러스 180까지. 오케이. 자, 다음 3사분면은 어디까지? 얼마? 270도. 270도. 오케이? 그럼 여기 4사분면 뭐겠어? 4사분면은 270부터 귀찮아. 360.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360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저렇게 4분면의 위치에 동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렇게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 뭐라고? 동경의 위치 관계. 자, 그럼 여기다 하자. 여기다 써줄게. 밑에다가. 이해되니 안 되니? 돼? 오케이. 최승 땡큐. 자, 이제 뭐 약간 로그랑 지수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좀 낫지 않냐? 좀 새로운 게 있네요. 좀 약간 좀 살만 나지 않아? 로고 없으니까 좀 사야 하는. 도대체 로그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 거야?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이거 외울 거야. 이제부터 외울 게 좀 많이 나온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근데 이거 조건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자, 생각해 볼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시작과 이게 다 똑같다는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근데 두 동경이 똑같으면 그럼 뭐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근데 한각은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뭐가 똑같은 거냐? 일반각의 알파가 똑같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앞에 있는 게 몇 바퀴 돌았는지 뒤에 있는 게 몇 바퀴 돌았는지 내가 알 방법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하나는 요렇게 한 바퀴 더 돈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알파라고 할게. 파란색으로. 그 다음 빨간색으로는 얘가 요만큼만 간 거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어디서 누굴 빼면? 알파에서 베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되면 얘가 사라지니까 몇 바퀴만 남는 거야? 딱 한 바퀴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땐 빼면 360이다 라고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빼면 얼마라고? 빼면 360이다.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일직선.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y는 x 같은 느낌이에요. 요렇게 있으면 얘가 요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는 꼭
자, 각도 그려볼게. 큰 거를 알파라고 하는 거야. 요렇게 잰 걸 알파. 오케이? 하나는 이렇게 덜 잰 거 베타. 자, 그럼 두 개를 빼면 뭐가 돼? 두 개 빼면 180만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파노? 자, 알파 플러스 알파 빼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다? 360n 그다음 더하기 18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건 일치하니까 빼면 남은 일반각이 없는 거고 빼면은 반바퀴만큼 남았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X축 대칭. 이렇게 X축 대칭. 자, 그림 보면서 기억하라 했어. 내가 그림 보면서 제발. 자,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이 자, 요런 느낌. 그리고 또 요런 느낌. 자, 됐지? 자, 그 두 동경이 같은 건데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하나 재는 거는 어디로 가? 알파를 크게 재라 했죠. 알파가 요렇게 되는 거야. 알파. 그 다음 베타가 얼마야? 베타가. 요거가 베타야. 자,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오, 더하면 어떻게? 더하면 어떻게? 더하면 채워지니까 그렇지. 더하면 360이다. 됐어? 이해돼 안 돼? 됐지? 자, 다음 네 번째. Y축 대칭. 그림 보면서 맞춰봐도 좋아요. 자, Y축 대칭. 여기가 같은 거야. 그죠? 하나는 알파도인데 요렇게. 하나는 베타도는 안쪽 요렇게. 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땡! 그럼 더하겠지 뭐.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여기 각도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각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도가 되는 거야. 더하면 이거 되지. 뭔 개소리야. 그렇지. 됐지?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기억하란 거야. 그림으로 기억하면 쉬워진다. 서진 알겠어?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Y는 X 대칭. 이 마지막. 자, Y는 X 대칭이면 자, Y는 X 그래프가 요렇게 있잖아. 그죠? 얘가 요렇게가 되는 거야. 여기 각도가 똑같은 거야. 자, 파란 거 알파, 그다음 빨간 거 베타. 자, 아이씨.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자, 이건 알파와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춰보세요. 자, 뺀다 손. 아니요, 더해요. 자, 더한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곱해요. 와우, 미쳤어요. 더해요. 왜냐하면 각도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똑같아. 여기가 베타로 똑같아. 그래서 더하니까 몇 도가 되겠어? 얘는? 또 그렇지.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학교에서 잘 나오는 거는 대부분 솔직히 4번까지 나오면 잘 나왔다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2번까지가 잘 나오긴 해. 1, 2번이 제대로 주로 나오지. 이게 5번은 거의 안 나온다 보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일단은 3, 4번까지는 기억을 해놔야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기억해라. 알았지? 뭘 기억하라고? 그림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97쪽에 있는 개념 체크 이거 다 해볼까? 그림 그리는 거는 대충 그려. 60도 구해봐요. 자, 그려봐. 97쪽에 있는 거 개념 체크 해봐. 또 자, 이제 98쪽 4분면의 각. 자, 봐봐. 자, 아까 얘기했어. 내가 4분면의 각인데 360n 붙여 안 붙여? 붙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0도 90도라 하더라도 3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쓰라고 제발. 자, 그러면 자 보니까 세타가 이거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래? 1. 1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60n 플러스 0보다 크고 세타가 뭐보다 작은 거? 360n 플러스 90보다 작은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네. 근데 문제에서 몇 분의 세타? 자, 3분의 세타니까 모든 항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120n 3분의 세타 120n 플러스 몇 도? 30도. 됐어?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에다 뭘 집어넣어? n에다 뭘 집어넣어? 정수. 그래서 n에다가 이제 0, 1, 2.
이렇게 대입하면 얘가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갇혀 있는지를 알면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네다 0 집어넣으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30까지죠. 그지? 몇 사분면? 1사분면. 1 대입하면 120부터 어디까지? 150이면 몇 사분면? 2사분면. 2 대입하면 240부터 어디? 270까지니까 3, 4분면. 자, 3도 대입해. 3. 3이면 360 되니까 뭐야? 다시 뭐가 돼? 0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3개밖에 없는 거야. 1, 2, 3, 4분면. n 값에 따라서. 이해돼요? 이해돼? 네. 자, 그럼 밑에 거 지금 몇 도? 몇 도래? 지금 1-1번이랑 1-2번 요거 다 해봐. 1-1- 이거 두 개 다 해봐. 이거 두 개 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자, 동경의 위치관계. 자, 이거 내가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일치할 때 일직선, x축 대칭, y축 대칭, yx 대칭. 여기 써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 자, 먼저 문제 보니까 2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무한대. 일치야. 자, 일치 몇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이니까 그림을 그려. 일치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일치돼서 하나는 이렇게 갖고 하나 요거 빼면은 한 바퀴가 되겠다. 그죠? 빼면 한 바퀴가 되겠다. 그래서 큰 거에서 항상 작은 거 빼. 오케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얼마라고? 한 바퀴니까 360N. 됐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세타 계산하면 6세타는 360N이요. 그지? 6으로 나눠. 그럼 세타는 얼마? 60N이죠. 60N. 됐어? 네? 그러면 세타 뭘 대입하면 돼? 60N이니까 N에다가 0, 1, 2, 3 대입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뭐야? 세타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어디보다 18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니까 60 또 120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마지막에 또 대입하면 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지금 밑에 거 몇 번 푸냐면 요거 2-1, 요거 두 개만. 2-1, 2- 요거 두 개만 하는데 빨리 해봅시다. 자, 호도법. 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각도는 60분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 60분법. 나도 이거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봤을 때는 1초가 1도라고 두고 그러니까 360이 1시간인 거야. 몰라. 아무튼 몰라 나도. 아무튼 그래서 도가 초인가 막 그래. 1도가 1초에 해당하는 건가 막 그래서 60분법이다 라고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 근데 나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호도법이야. 야, 호도법 뭐냐면 호가 뭐야? 호가 뭐야? 호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뭔데? 아이씨. 그러니까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호야. 호. 이일 때 호야. 호. 이 호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에요. 호. 없어. 왜냐면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호랑 중심각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 있죠.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호도법이라는 게 호의 길이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 기준이 1이잖아. 1라디안. 우리가 1도 같은 느낌이야. 1라디안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정의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한 바퀴 돌렸어. 자, 그러면 반지름이 R이고 한 바퀴 돌린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2파이 R이 아니야? 2파이 R? 그지?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이 R만큼일 때가 이 R의 길이일 때가 1라디안이라 했잖아. 그죠? 근데 2파이 R이네? 그러면 2파이 R일 때 내가 모르는 각도잖아. 그죠? X라고 두고 아까 길이가 얼마일 때? R일 때는 1라디안이었잖아. 그지? 그럼 X는 몇 도겠어 얘가? 2파이 라디안이 바로 한 바퀴에 해당하는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가 바로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라디안은 아, 뭐 없나요? 뭐 기호가? 이게 라디안. 그러니까 그냥 그냥 원래 그냥 숫자만 쓰고 원래 여기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써요. RAD라고 쓰면 이게 라디안에서 라디안. 왜 라디안이죠? 라디안이 맞는 거. 난 뭐 어떻게 알아? 나 몰라. 그거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호도법이고 먼저 기준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했고 한 바퀴가 2파이 R이고 그리고 R일 때가 1라디안이니까 비례식으로 배우면 2파이가 바로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면 60분법으로 따지면 몇 도가 되겠어?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그러면 자 얘를 둘 다 2로 나누면 어떻게 됐어? 2로 나누면 그래서 180도는 바로 파이 라디안이구나. 근데 이제는 라디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파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180도는 뭐다? 파이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놔야 돼. 자, 우리가 60분법에서 180도가 바로 파이라는 의미다라고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호도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바꿔야지. 뭐로 바꾸는 거야? 60분법에서 뭘 바꾸고? 호도법을 바꾸고 또 호도법에서 60분법을 바꾸는 걸 연습할 거야. 힘들지? 서 있으니까. 응?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나 계속 서 있는데, 그지? 자, 60분법에서 호도법 바꿀 때는요. 일단 비례식으로 풀게. 자,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x도 합시다. x도 대 360도는 저 호도법으로 고치면 내가 모르죠? 호도법을 내가 y도로 할게. y 라디안일 때 2파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파이 x는 360y. 내가 알고자 하는 건 y예요. y는 360분의 2파이 x인데 약분하니까 얼마? 180분의 파이 x. 즉 뭐냐면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요. 알겠어? 60분법에서 호도법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0도가 있어. 그러면 호도법으로 고치게 되면 180분의 파이를 30에다 곱하니까 얼마가 되니?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바로 3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또 더해보자. 자, 45도. 45도는 어떻게 바뀌어?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야.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 4분의 파이. 그 다음 60도는요? 180분의 파이를 60도에 곱하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거 외울 거예요. 외워야 돼. 자, 6분의 파이 30도, 4분의 파이 45도, 3분의 파이 60도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90도도 있겠지, 90도. 90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90도니까 얼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외워. 알았지? 자, 뭐라고? 60분법에서 호도법을 고칠 때는 얼마를 곱해라? 180분의 파이를 곱하라. 자, 이번에 호도법에서 60분법 가는 거는 물론 이거에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냐면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하세요. 알겠죠? 뭐라고?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하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 봐봐. 4분의 3파이 계산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3 곱하기 180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약분은 어떻게 돼? 135도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고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주로 이제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호도법이 나오면 얘가 60분법으로 고치는 걸 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호도법 나오면은 60분법에서 몇 도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걸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거예요. 스포했네, 그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겁니다. 알겠지? 자, 이해돼야 안 돼?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호도법을 언제 쓰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아까 내가 호도법이 뭐라 그랬어? 호의 길이를 통해서 각도를 측정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내가 호의 길이 구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부채꼴이 있어.
자,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 반지름이 R이고 대부분 각도에서 세타라고 주어지게 되면 바로 호도법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호의 길 L이라고 두면 L은 네, R세타예요. 그냥 L은 R세타. 이때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 다음 그 부채꼴 넓이 있죠? 원래 부채꼴의 넓이는 막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뭐 X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우리가 호도법을 할 때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외울 거야 이거. 2분의 R 제곱 세타고 또는 2분의 1 RL 요 공식을 써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호도법 내가 얘기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호도법에서의 일반각 있죠? 원래 60분법에서는 360n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그죠? 근데 호도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2파이가 360도니까.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세타로 고치면 된다라고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이해돼야 안 돼? 뭐 되려고 노력해봐. 자, 그래서 자 101쪽에 보면 개념 플러스하고 위에 있잖아. 그죠? 60분법의 각과 호도법 써 있는 거 보이지? 0도, 0도,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이거 외우셔야 돼. 알았어? 이 표 자체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꼭 외워. 알았지? 자, 그래서 밑에 거는 고치는 거는 좀 숙제로 합시다.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고쳐볼게요. 고쳐봅시다. 자, 필수 예제 3번. 이거 고치는 거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봐. 자, 기억. 자, 몇 도? 315도가 4분의 7파이. 이거 됐지? 자, 이거 그러니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면 힘들어. 그냥 호도법을 60분법 고칠게. 그러면 4분의 7파이. 파이 대신 얼마 대입하라고? 180. 약분하니까 얼마? 45야. 75, 35, 47, 28. 그죠? 315 됐네 안 돼? 됐어. 그래서 기억 맞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파이 대신 180 대입하는 겨. 자, 니은 마이너스 600도랑 누구랑? 마이너스 3분의 11 파이야. 자, 파이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180 대입하라고. 그죠? 3, 68. 그래서 마이너스 660도야. 니은 틀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호도법에서 60분법이 쉽다. 자, 디귿 6분의 7파이. 그것이 210도인데 자, 파이에다 뭐 대입하면 돼? 180 대입하라고. 6, 30, 210 맞아 아니야? 맞죠? 디귿도 맞는 거야. 자, 리을. 자, 12분의 7파이는 뭣도? 110도. 자, 12분의 7 곱하기 180 약분하면 얼마? 15. 그죠? 계산하면 105도. 그래서 리을은 틀리다. 됐지?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죠?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이해돼야 안 돼?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3쪽까지 아이씨, 나 105쪽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네. 빠르게 설명. 오케이. 자, 103, 104까지 103, 104까지만 할게. 아유, 뭐 안 되면 다음 시간 또 설명해야지 뭐. 자, 필수 예제 4번 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3이고 3. 그 다음 호의 길이가 2파이요. 자, 그럼 중심각이 세트야. 세타. 그럼 어떻게 해? L은 3세타. 그렇죠. 3세타가 2파이다. 그럼 세타가 몇 도? 3분의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알겠어? 다 외웠어? 내일 와. 알았지? 가영. 자, 3분의 2파이 이해됐니?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면 돼요. 2분의 1 R이 얼마야? 9. 세타는 3분의 2파이 약분. 네, 3파이가 바로 넓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2분의 1 R을 써도 돼. 2분의 R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파이 써도 바로 넓이 나와요. 도현아 이해돼? 서진아 돼? 공식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그지? 자, 다음. 자, 부채꼴의 넓이 최대 최소. 자, 봐봐. 5번.
자, 둘레의 길이가 18이야. 자, 둘레의 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반지름 L 요거 다 더한 게 둘레의 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R 더하기 L이 얼마다? 18이다. 이걸 따라왔니? 자, 근데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써봐. 2분의 1 RL 였다가 대입하라 그 얘기야. 자, 뭐로 정리할까? L로 정리해. 그럼 L은 어떻게 돼? L은 18-2R 대입하면 2분의 1 R 18-2R 됐어? 전개해봐. 그럼 어떻게 돼? 9R 마이너스 R 제곱 됐지? 그럼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그럼 당연히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절반의 제곱 얼마야? 4분의 81 그러면 더하기 4분의 81이지, 그지? 그럼 뭐야? 얘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더하기 4분의 81이니까 언제일 때 최대값이야? R이. 이 R이 2분의 9일 때 최대값 얼마? 4분의 81이니까 얘가 답이야. 최대인 반지름. 오케이? 그러니까 둘레라고 말하면 2R 더하기 L이라고 쓰면 되고 그것을 넓이 공식에 대입해서 2차 함수 형태로 푼 다음에 완전 제곱식 해주면 돼. 서진아 알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104쪽까지 풀어와. 자, 유형편 하지 말고 뭐 해라? 반복수학. 104쪽에 반복수학. 이제 자료 들어가네. 반복수학 여기 중단원 점검 안 했지? 내가 설명. 그지? 여기 풀어. 여기까지만 164쪽까지만. 반복수학은 64. 그 다음 원래 있는 거 본책은 104쪽까지만 유형편 하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그 전에 숙제만 제대로 해와봐. 못한 거. 오케이? 이해됐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약 필요하면 요거 호도법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끝.